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앞으로 한 16년 후, 그러니까 2035년경에 지급 불능 상태가 됩니다. 지난주에 정부 보고서가 밝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시큐리티가 파산할 것이다 하는 말은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나온 보고서는 그 지급 불능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입니다. 대부분 한인들 은퇴연금이 별로 없고 저축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노후가 큰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한 60세쯤 된 사람의 경우에 소셜 시큐리티가 지금처럼 안 나오는 시기가 이제 나이가 한 70대 중반이 되니까, 그러나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최소한도 한 10년에서 20년 이상 더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가 크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가 파산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수혜 인구가 증가하니까 펀드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로 문제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이것을 되살리느냐, 이것이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수혜 자격 연령을 좀 높이자, 그리고 수혜 액수를 좀 줄이자, 전반적으로 지출을 줄여서 해결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여기에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고소득자의 부담을 좀 늘리자, 즉 부자 세금을 늘려서 소셜 시큐리티 펀드를 확장하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국가 부채, 또 국가 적자, 이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규명부터가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크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셜 시큐리티, 전 국민의 사회보장제도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급불능 사태를 해결하려는 그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이것이 다른지, 또 나와의 이해 득실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 지난주에 내놓은 보고서를 요약하면은 2020년, 그러니까 바로 내년입니다. 이때부터 소셜 시큐리티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16년이 지나가면은 2035년경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약 75% 정도의 돈만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이 메디케어 하스피털 인슈런스는 2026년도부터 고갈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내년에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가 합한 돈이 GDP의 8.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2035년이 되면 11.6%가 되게 됩니다. 현재 수혜자가 6,300만 명, 작년에 나간 돈이 1년에 한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받고 계신 소셜 시큐리티 머니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혜자가 2028년이 되면, 그러니까 10년 후가 되면은 8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한 1,700만 명 정도가 늘어나니까 엄청난 증가가 됩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라는 제도, 1935년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미국 최대의 소셜 세이프티 넷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봉급에서 페이롤 텍스를 장기간 내고 이것을 은퇴 시에 되받는 국민연금입니다. 지금 미 연방정부 지출의 21%가 이 기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2035년이 되면은 이제 지급 불능이 된다는 것인데 해결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화당 안인데 텍스 컷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세수를 늘린다.
그리고 동시에 스펜딩 컷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수혜 자격 연령을 높이고 수혜 액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혜택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cost of living 계산법도 재정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연간 생활비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뭐 1%, 2%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급액도 줄인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공화당은 이 복지 혜택이 바로 국가 부채와 적자를 늘리는 주범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 안은 Social Security 2100 Act라는 법안이 있는데 근본 해결책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고소득자의 텍스를 좀 늘리자. 시한부로 24년 동안 늘리는데 고소득자에 대한 페이롤 텍스를 현재 12.4%에서 14.8%로 인상을 하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75년 동안 우선 소셜 시큐리티 펀드를 지속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배경은 미국 국민들의 대부분이 개인 은퇴연금이 없고 세이빙스가 빈약하다. 또 저축이 좀 있는 사람들도 교육비라든가 의료비로 이미 다 썼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을 계속 확보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당연히 두 가지 해결책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인식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복지 프로그램이 즉 사회보장제도가 국가 부채 증가의 원인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펜딩 컷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한다. 또 텍스 컷을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결국 세수를 늘리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지출을 감축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서민들이 평생 낸 세금을 되받는 것이고 공화당의 텍스 컷으로 국가 부채가 늘었지 복지 혜택 때문에 크게 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감세 정책 때문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20조 달러가 넘어서게 됐는데 이것을 지출 감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출 감축은 결국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이를 줄인다는 것인데 그것은 평생 세금을 낸 서민들, 중산층들의 혜택을 깎는 것이고 텍스 컷으로 이미 부익부가 되지 않았느냐. 여기서 서민들의 혜택을 깎는 것은 불공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현재 빚이 22조 달러고 매년 적자가 1조 달러가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소셜 시큐리티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의 재정 위기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월에 제안한 Social Security 2100 Act는 1972년도 이후에 소셜 시큐리티 펀드를 처음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선거의 해를 앞두고 대대적인 토론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의견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나의 투표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단체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들의 존재가 미국의 유기체적인 존재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바로 소셜 시큐리티가 직접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때 이제 추가로 한 말씀이 있는데 미국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1등 시민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소위 그 이모셔널 이슈라는 거, 한국에 대한 관심, 이것은 뭐 이민 1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정서지만은 그러나 practical issue하고 이 emotional issue하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응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한국 얘기를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왜냐? 내 조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한국의 소식을 제가 모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 플러스 미국에 대한 현실적인 이슈 이것을 균형 있게 이해하자 하는 충고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셜 시큐리티가 바닥에 나는 줄도 모르고 한국 경제, 청년 실업, 최저임금 이런 것만 알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태도가 내 삶에 충실한 태도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2035년부터 지급 불능이 됩니다. 해결책은 부유층 세금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복지 혜택을 깎을 것인가, 이런 두 개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알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될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오늘 이틀간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빚어진 유혈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의 관계자 이집트 당국자도 역시 익명으로 이집트 중계로 현지 시간 오늘 오전 4시 30분부터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했고 이에 이스라엘은 전투기와 탱크를 동원해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중 무역협상 진척이 느리다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추가 인상을 언급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반발해 무역협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추가 인상 트윗에 많은 중국 관리들이 깜짝 놀랐으며 중국은 오는 8일 워싱턴에서 재개될 미중 무역협상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며 3,25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조만간 25%의 관세를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돼 세계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하원 청문회 증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특검이 하원 법사위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보고서가 러시아와의 어떤 공모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하원 법사위 위원인 민주당의 데이비스 셀리니 의원이 팍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법사위가 뮬러 특검의 잠정적 증언 날짜를 오는 15일로 결정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뒤에 나온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언론이 보도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단거리라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 지속에 희망을 비롯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행동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북한이 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부터 13시간여 만에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은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성사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보잉은 신형 여객기 737 맥스 기종에 설치된 바듬각 특정 장비 오작동 경고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항공기 안전과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어제 공식 성명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경고 장치는 항공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조종사에게 경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잉은 경고 장치를 이전 737 모델까지는 기본 적용했지만 737 맥스는 추가 비용을 지불한 항공사에만 활성화를 해준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시카고의 성큼 여름의 문이 열렸습니다. 공원국은 어제 오후 다운타운 버킹햄 분수에 물을 뿜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스위칭온 썸머 파리를 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이 분수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매시간 20분 동안 물을 뿜어 올리게 됩니다. 이 분수는 192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워키건 화학공장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워키건 소방대는 어제 오후 이 파괴된 공장 건물 안에서 세 번째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워키건에 있는 AB 스페셜티 실리콘 공장은 금요일 밤 9시경 갑자기 폭발해 건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하이웨이 상에 누워있던 남성이 달리던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주 경찰에 따르면 25세 남성이 어제 새벽 4시경 댄라이언과 69가 지점 도속도로 상에 누워있었는데 달리던 SUV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운전자는 45세 여성인데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때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8도, 밤 최저 44도. 내일은 흐린 날씨 보이다 밤새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43도. 수요일도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4도, 밤 최저 52도. 목요일 오전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40도입니다.